코로나19 관련해서 4차 대유행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남 무허가 클럽에서는 수백 명이 모여서 춤판을 벌이다 적발됐습니다. 먼저 관련 리포트 보고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무허가 클럽입니다. 빽빽이 모인 손님들이 라틴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거리두기는 남의 얘기.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손님들도 눈에 띕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업소는 음향기기와 특수조명을 설치한 뒤 살사클럽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경찰은 그제 오후 9시 25분쯤 수백 명이 모여서 춤을 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나, 무슨 근거로 이러는 거냐는 등 소리를 지르며 항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부분 30, 40대인 손님들은 남미 댄스 동호회 등을 통해 모인 주부와 직장인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는 서울과 경기, 인천,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그런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정부 합동 점검반이 노래 연습장 불법 영업 등 방역 사각지대를 일제히 단속하고 처벌도 강화합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요. 들으신 대로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이 금지됩니다. 이런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안의 윤곽을 발표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먼저 어떤 내용 발표했는지 좀 짚고 가죠. 네, 오세훈 시장 민생과 방역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무슨 얘기인 건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일률적인 규제 방역이 아니라 민생과 방역을 모두 지키는 상생 방역으로 패러다임을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서울시는 방역과 민생을 모두 잡기 위한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 수립에도 이미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수용 가능하고 보다 실효적인 방역 효과를 얻도록 업종별, 업태별 맞춤형 방역 수칙을 수립해서 기존 방역 수칙을 대체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네, 지금 들어보시면 상생 방역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민생과 방역 두 마리를 모두 잡겠다 이런 내용인 건데 네. 근데 들어보시면 아셨겠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네요. 네, 그러니까 구체적인 안보다 어떤 청사진 정도를 좀 제시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을 수립하는 데 일단 착수를 했다. 그리고 업종, 업태별로 맞춤 방역 수칙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자가진단 키트를 좀 빨리 도입을 하자라고 촉구를 했고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해서 시범 사업 시행을 적극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혔는데 이게 실제로 어떻게 시행이 될지가 사실 관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알려진 거는 상당히 구체적인 안들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알려진 안, 이게 그러니까 그제 지난 10일이었었죠. 서울시가 이제 유흥업중앙회 그리고 단란주점업중앙회에 맞춤형 방역 수칙에 대한 어떤 의견을 좀 제시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시안으로 보낸 내용이 지금 보시는 바로 저 내용입니다. 보시면 유흥시설 중에서도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뭐 밤 12시까지, 콜라텍은 뭐 밤 10시까지, 홀덤법과 뭐 카드놀이를 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이런 데는 또 뭐 한 11시까지, 음식점은 뭐 주점, 식당, 카페 다 개별로 지금 영업 시작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도 다 개별로 다릅니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어쨌거나 전반적인 방향이 야간의 영업 제한을 좀 풀어주는 완화하는 쪽으로 지금 변화한 것 같다라고 지금 보이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오 시장이 그제 설명을 하기를 기존 방침보다 완화된 게 있긴 있다. 근데 자영업자 입장에선 책임이랑 의무가 강화가 돼서 균형을 맞추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정부는 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본부장 어제 브리핑에서 이 서울형 거리두기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뭐라고 했는지 영상으로 먼저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아직 그 변경안이 마련이 되거나 변경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런 내용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전체적인 그 시설별 업종별 지침에 대해서 중수본과 같이 검토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거에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두기의 원칙에 맞게끔 그런 수칙들이 마련이 됐는지를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정은경 본부장은 구체적인 제안이 오면 이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같이 검토를 해보고 협의해보겠다라고 밝혔고요. 다만 지금 당국이 거리 조치를 하는 이유는 사람 간 접촉을 최대한 줄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걸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거리두기 원칙에 맞게 이 수칙을 마련했는지 이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이 방역 조치 강화를 이 방역 당국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이런 내용을 거듭 강조를 한 겁니다. 이 민주당 역시 이 서울의 거리두기 조치와 관련해서 방역 전선에 혼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예. 지금 확정은 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이른바 서울형 거리두기 안을 보면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영업권이 보장이 되니까 좀 긍정적일 거예요. 하지만 시민 입장에서 보면 자, 식당에서 10시 전까지 저녁을 먹습니다. 그리고 바로 유흥주점으로 이동해서 밤 12시까지 또 술을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뭐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거리두기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좀 나오긴 합니다. 뭐 그게 제일 걱정이죠. 저는 뭐 오세훈 신임 시장이 그 규제 1번도의 방역에서 책임과 자유를 강조하는 거는 저는 대폭 찬성해요. 그리고 코로나가 벌써 1년 3개월간 이제 지칠 대로 지쳤어요.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어떻게 보면 희생을 바탕으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거든요. 뭔가 터닝 포인트는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게 자가진단 키트나 뭐 서울형 상생 방역, 원 스트라이크 아웃. 그래서 한 번 걸리면은 바로 퇴출시킬 정도로 엄하게 하는 대신에 자율적으로 유도하겠다. 그 자율이라는 게 영업시간 늘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뭐 10시면 문 닫는데 12시나 새벽 1시까지 문 닫게 하는 건데 문제는 지금 4차 유행을 지금 앞두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제 우리 코로나가 587명이 발생했는데 서울, 경기에서 338명, 절반이 훨씬 넘어요. 근데 수도권을 서울을 이렇게 푼다면은 또 이게 더 번지지 않겠느냐. 가뜩이나 힘들게 이렇게 1년 3개월 왔는데 또 이렇게 풀어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지금 4차 유행 오면은 그 코로나 확진자가 2,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의 방침은 저는 대폭 찬성하는데 지금 4차 유행 시기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방역 당국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디테일한 걸 좀 완전히 좀 보완 좀 해줘라.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싶어요. 그동안에 정부가 여태까지 1년 3개월 끌고 온 게 방역하고 민생 두 가지를 어떻게 하려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지금 오세훈 시장은 민생으로 좀 앞세우고 있거든요. 자칫 방역이 좀 무너지면은 굉장히 또 여태까지 쌓았던 공든탑이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어제도 휴일인데 저 동네 사는데 대공원에 하루 종일 교통체증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지금 지쳤어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자 이런 심리가 지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자칫 저런 그 조치가 저는 긍정적이긴 하지만은 국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해이해지는 마음을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밤늦게 술집 가면은 그 제대로 방역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네. 잘못된 시그널을 줄 우려가 있다. 네네. 이 오세훈 시장이요. 감염병은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지자체와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와의 협의가 어느 선까지 이루어질지 이 부분도 좀 관심인 것 같습니다. 이 서울시장은요. 이 광역단체장 중에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내일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데요. 이동석 기자. 이 자리에서 오세훈 시장, 정부에 대해서 좀 불편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과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면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에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서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습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16년도에 국정농단 사태 당시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사퇴해라 이런 말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그런 국무회의에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게 뭐 거의 이 복지부 장관뿐만 아니고 경제부총리, 뭐 총리 다 나와가지고 저를 거의 이지매하다시피 저는 조금이라도 그걸 듣고 경청하고 논의하려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뭐 이 서울시장을 그렇게 저는 대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절망하게 됐고요. 국무위원들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관여를 통해서 헌정유린하는 것을 중단해라. 그리고 그 직에서 즉시 물러나는 게 마땅하다. 제가 이런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오 시장은 내일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코로나 대책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다만 국무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돼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은 이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야권 인사로는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점, 그리고 쓴소리를 낸다는 점은 상당한 논란을 불어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서울시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은영 위원님, 네. 지금 오세훈 시장이 조금 전에 우리가 언급했던 이제 방역도 그렇고요.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이 재건축 규제 완화라든지 공시가격 실태 조사라든지 정부하고 좀 마찰을 빚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세훈 시장 이 행보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번 재보궐선거가 그 부동산 정책 등 여당의 누적된 실정 그리고 내로남불, 오만 독주에 대한 심판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당에 대한 심판으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그 여당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된 정책이라든가 뭐 대안을 내놓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뽑은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지 내가 투표를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코로나 방역 대책도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첫 목소리를 낸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히 이제 선거 기간 중에 공약처럼 누누이 이제 강조하면서 특히 정부 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이제 부동산 정책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선거 기간 중에 오 시장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 하면서 뭐 속전속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일주일까지는 안 됐지만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일단 가장 중요하게 챙기는 게 코로나 방역 대책과 함께 부동산 대책인 것만은 확실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재건축 재개발 규제에 대한 이제 완화 이런 것들을 아마 가다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일단 또 선언한 게 공시가격에 대한 고무줄라떼 논란이 일었는데 네. 그 공시가격에 대한 재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제 뭔가 새롭게 사람을 뽑았으니까 달라지는 건 당연한 거고 물론 정부 여당도 아마 국정기조에 약간의 변화가 이제 앞으로 필요하겠지만 서울시장 입장에서도 서울시대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명심해야 될 게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사실 예를 들면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도 뭐 예를 들면 층고 완화라든가 뭐 용적률 완화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건물 높이를 35층까지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요것만 35층으로 하지 않고 이제 좀 더 높이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서울시장 자체의 권한으로 할 수 있고 나머지 뭐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거 대부분이 이제 서울시 조례를 고쳐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절대 다수가 지배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절대 다수가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10석 중에 101석이 지금 민주당 그렇죠. 소속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지금 서울시장의 권한만으로 할 수 있는 게 일단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공시가격도 재조사를 하겠다. 여기에 이제 원희룡 제주지사라든가 조은희 서초시장도 이제 목소리를 함께 내고 있는데 이게 원래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시가격을 조사합니다. 지금 이제 이의 신청을 받고는 있는데 이것도 원래 절차대로 하면 한국부동산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공시가격 재조사는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건데 이것들이 이제 압박은 될 수 있어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권한을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서울시 자체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제안을 하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조율을 거쳐서 또 정부 입장에서도 뭐 서울시가 다른 당 소속이다 하고 이제 자르지 말고 받을 건 받아서 정부 정책을 바꾸는데 국정기조를 약간 전환하는데 좀 수용할 건 수용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정부 정책과 조금 협의 또는 뭐 조율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앞서 전해드렸지만요, 이 사업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면서 가고 있는 민생과 방역이 상생하도록 하겠다는 게 바로 서울형 상생 방역의 취지입니다. 지금 4차 대유행 경고가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과연 이 서울형 이 거리 두기가 효과를 발휘할지 아마 많은 관심이 좀 쏠릴 것 같습니다.